예, 그렇다면 이른바 황교안 대표가 영입한 인사들 중에 누구가 안정권 밖으로 밀려났길래 이런 공천 쿠데타라는 사상 초유의 일까지 나오는 걸까요? 함께 보시죠. 통합당이 비례 1번으로 사실상 추천을 했었던 윤봉길 선생님의 장손녀인 윤주견 전 독립기념관장이 아니 3번도 아니고요. 5번도 아니고요. 21번에 가 있어요. 이거는 보는 저희 정치부 기자들도 이게 뭐야? 1번엔 다른 사람이 가 있으니까 21번으로 안정권 밖으로 밀려났다. 사실상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사실은 자부심을 갖고 영입한 인사를 당선 안 시키겠다. 한선교 대표가 결정을 한 거와 다름없는 경우다라는 거죠. 전주의 부장판사도 23번, 윤창현 연구원장도 26번, 그리고요. 박대성 페이스북 코리아 부사장도 이거 황교안 대표의 인재 영입인데 32번. 지성호 나우 대표는 아예 본 리스트에도 못 갔습니다. 예비 명단으로까지 빠져서 사실상 낙천이 된 건데 이게 김광삼 변호사님도 공천 작업 관여해 보셨지만 민주당 쪽에서 이거는 사실상 한성규 대표 측이 황교안 대표가 영입한 인사들은 떨어뜨리겠다라고 사실은 결정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 아닙니까? 저는 이제 명단을 한번 봤었는데요. 그 중에서 적어도 이런 분 정도는 비례대표를 줘야겠다는 분이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 윤주경 씨하고 그다음에 탈북자 출신 북인권동가 사실 미국에서도 뭐 청문회 나와서도 엄청나게 많은 파란을 일으켰잖아요. 지성호 대표. 적어도 지성호 대표 정도는 앞번호를 대해서 줘야 하는 게 맞다. 왜 이런 이른바 쿠데타가 난 거예요? 그런 생각을 드는데 예. 저는 제가 볼 때 예견됐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선거법에 보면 이건 이제 사실은 비례대표에서 많이 선출주를 내려고 하는 꼼수 정당이잖아요. 근데 꼼수 정당이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스템이 안 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시스템에 의한 공천이 아니고 그 내부에서 그냥 주물락주물락하는 공천이 됐다고 저는 봐요. 이제 저 개인적 의견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의 개인적 의견이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물론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산무 공천이란 말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뭐냐면 시스템 공천이 무너진 거예요. 시스템 없다. 그래서 거의 사천식으로 그냥 공천이 이루어진 겁니다. 개인적 의견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막 전략공천 해야 되는데 과연 전략공천 해야 되는 인물이 전략공천 할 수 있는 인물인가 좀 고개를 갸웃던 측면이 있고 두 번째 이제 이전 선거에서는 중도층이 선거에서는 좌우하잖아요. 수익부터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도층을 끌어야 하는데 지금 야당이든 여당이든 보면 중도층을 영입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어요. 자기 팬덤층에 인기 있는 사람들만 끌어들여서 전략공천을 하고 공천을 주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고. 여야 모두. 그렇죠. 또 하나 또 특징이 뭐냐면 이전 공천에서 보면 자기 당에 쓴소리한 사람들은 대부분 공천 받았어요. 예. 왜냐하면 만약에 컷오프를 시켜버리면 비난이 있고 선거에서 중도층의 표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공천을 보면 자당에 쓴소리하는 사람들이 거의 살아나지 못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공천 자체가 전혀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한 그런 공천이었다. 이거에 대해서 과연 중도층이 어떻게 평가할지 지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례 전용 정당이라는 자체가 좀 우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래한국당을 볼 때 누가 미래한국당을 보고 찍어요? 미래통합당을 보고 찍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명과 실이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지금 제일 긴장감 있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냐? 누굽니까?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왜요? 우리도 차려야 되는데. 비례연합당. 그렇죠. 그리고 거기는 더 복잡한 게 여기는 그래도 직영점인데도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데. 아니 여기는 직영점이다. 그쪽은 프랜차이즈잖아. 연합 프랜차이즈가 되는 거니까 더 복잡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일 더 나오지 말란 법 없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고승덕 의원님. 네. 황교안 대표가 굉장히 격노했고 아마도 추측키로는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 같은 분들이 이제 당선권 안으로 들어오는 이른바 재조정 작업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래도 좀 웃겨요. 재조정 됐다고 하더라도 아니 그럼 그 전에 한성규 대표와 황교안 대표는 서로 상의 없이 이렇게 한 건가? 라는 의문점은 이미 터져 나온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 시점이 말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김종인 대표 영입도 무산되면서 내가 선대위원장 하겠다.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냥 한성규 대표가 뒤에서 팍 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요즘 그 모 방송의 그 최종 결승곡이 배신자였었거든요. 예. 배신자여 하면 그 노래가 이제 배신자여. 결승곡이 됐는데 1등 했잖아요, 그분. 네, 이 정치 보면은 의리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결코 이제 절차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최고위에서 이게 고쳐주든지. 근데 최고위에서 고친다고 하더라도 공관위에서 3분의 2로 제2 의결하게 되는 경우는 뭐 통과된다 이런 또 당원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남은 건 이거 같아요. 만약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지금까지 과거 해왔던 그 비민주적 절차에 의한 그 비례대표 공천과 뭐가 다를 게 있느냐. 선관위에서는 최근에 이제 법을 개정해가지고 당내 민주적 절차를 거치도록 한 그 규정을 꼭 지키도록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셨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공관위에서 해놓은 이걸 가지고서 만약에 당내 선거인단에서 OX로만 하는 이게 과연 민주적인 절차냐 여러 가지 그 선관위가 어떻게 이 비민주적 절차라는 거 대응할지 저는 참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한국당에 그게 선거인단인지 배심원단인지 100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네. 그쪽이 또 사실은 미래통합당의 핵심 당원 내지는 보좌진들로 구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미래통합당에서는 그런 이제 뭐 엑시트 계획을 하나 둘씩 세우고 있더라고요. 파견된 최종적으로는 분들. 그쪽을 동원이 아니죠. 그분들이 이게 거부를 하면은 다시 작성할 수밖에 없다. 예. 어쨌든 이 비례 명단 발표됐지만 확정이 되지 못했다. 결국은 추인되지 못했다. 의결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명단은 지금까지는 아직은 그냥 종이장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